왜 자존감이랑 회복 탄력성이 중요하냐면, 이제 저는 제가 고등학교에서 일을 하니까, 그것이 없는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정도 되면 사춘기도 지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이제 비결? 비결? 그래, 이건 내가 오늘 이 주제는 내가 자신 있으니까, 이 비결 얘기하고, 그렇게 할게요. 그 요즘 애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좀 문제냐면, 문제가 터져요. 자존감이 낮고 회복 탄력성이 낮은 아이들. 특히 여자아이들. 이제 학교가 학년이 올라가고 중학교 이상이 되면은 왕따 문제가 생겨. 왕따 문제가. 왕따까지 아니면 은따 뭐 이런 거 생겨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면서 이제 막 학교를 다니네 못 다니네 막 이제 자퇴 막 이런 말까지 다 나와. 근데 요즘은 자퇴를 하고 싶다고 해서 자퇴를 쉽게 시켜주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아이 말이 초등학교 때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엄마는 너무 좋은 엄마예요.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학교에서도 봤을 때도 너무 협조적이고 인성도 쿨하시고 좋아. 그래서 사업체도 운영하시고, 그리고 발도 좀 넓으셔. 주변 엄마들 사이에서도 좀 평판이 괜찮아. 그러니까 학부모로서 놓고 봤을 때 전혀 흠이 없는 엄마셨어요. 근데 아이 말이, 상담 선생님한테 이제 한 말이, 자기가 초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가해 아이가 너무 자기는 보기가 너무 힘들었대. 근데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어 그냥 너희끼리 아이 친구 관계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이렇게 쌍방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애들 키우면서 다 뭐 이런 일 없겠냐 이러면서 그 부모랑 합의를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근데 그 아이는 너무 보기가 힘드니까, 지금 같으면 요즘은 학폭 처리할 때 뭐든지 다 그 아이, 피해 학생 아이의 말을 다 들어주게 돼 있고 걔가 하자는 대로 다 하게 돼 있어요. 걔가 A가, 그러니까 걔 가해 학생이 A고 피해 학생이 B면은 A가 A를 뭐 볼 수가 없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 A 전학시켜야 돼요. 아니면은 걔 징계를 1호 처분 뭐 내려가지고 아예 학교를 못 다니게 하거나 뭔가 그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없었던 거지. 그냥 그 애기 징계만 받고 다시 그 애는 그 학교로 계속 다닌 거야. 그 가해 학생 아이는. 아니 근데 엄마 왜 그랬어요 라기보다는, 애는 또 그러니까 어쩔 거야. 엄마 말을 들어야지. 그냥 그러고 다닌 거예요. 그래갖고 큰일은 근데 일어나지 않았어. 왜냐면은 징계를 받았고 그 애가 한번 자기도 그 징계를 받았으니까 이제 그 애를 다시 터치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는데, 그 아이는 계속 약간 트라우마가 남은 거죠. 그리고 그 아이 친구들도 계속 다니잖아. 중학교를 그러고 가고. 어떤 느낌인지 되셨죠? 그래서 그때 그 떨어진 아이의 자존감이, 그리고 그런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 엄마가 나를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그것이 엄마에 대한 그 신뢰 부재. 예. 가, 아이는 그냥 그 마음을 계속 이렇게 한켠에, 시간이 지나면 물론 약이긴 한데 이렇게 있었던 거지. 근데 지금 봐봐요. 고3, 고2, 고3 때 터진 일이에요. 1학년 때 겪은 일인데. 아니, 초등학교 때 겪은 일인데. 계속 그 아이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깨끗이 씻어내고, 없애고, 그, 자존감을 회복해서 산 인생이 아니었던 거지. 그냥 마음 한켠에 계속 상처가 있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항상 없어.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냥 그렇게 컸어. 근데 대인관계 능력이 자존감이랑도 연결이 가장 많이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고. 뭐 우리 애들이 그러라는 거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고 그때 애가 티에 나지 않고 그렇게 잘 해결된 것처럼 잘 다닌 거야, 엄마 입장에선. 중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 약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애랑 있는 일은 아니었으니까. 어쨌든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면 사과 서로 하고 마무리는 됐었으니까. 그리고 애가 또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예민하게 우리가 애들의 그 마음 상태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과연 그러고 있는지 오늘 들어오신 부모님들은 키우시면서 좀 아이의 상태를 그렇게 항상 좀 잘 관찰하시기를 바라고, 그 예민하게 바라보라는 게 학교에 혹은 그 기관에 유치원이나 이런 데 선생님을 예민하게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생님은 간혹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아이 성격이나 이런 부분 갖고 이제 예, 예. 근데 그 엄마는 이제 자기 지위가 더 지위라기보다는 그 주변 사람들 같이 사는 사회니까, 같이 사는 지역 사회니까, 그리고 더 너도 애 키우고 나도 애 키우니까 애들끼리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바라보진 못했던 거야. 그리고 어쨌든 애가 넘어갔으니까, 그냥 잘 커졌으니까, 딱히 뭐 큰일 없이. 근데 고등학교 정도 되면 이제 머리가 다 컸고, 그러고 이제 사춘기가 지나고, 그 애도 지친 거야, 지친 거. 근데 이제 나는 고등학교에 있었어서 그 일을 고등학교 때 겪었지만 보통 이런 일은 중학교 때 많이 크게 나타나요. 사춘기 때. 요즘은 사춘기가 빨리 오니까. 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선생님한테 간혹 이제 아이 성격에 대해서 아이가 조금 이런 거 같아요, 이렇게 전화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반응이 어쩌냐면, 아, 정말 그런가요? 그러고서 되게 진지하게 진짜 선생님의 말씀의 의도가 뭔지 이렇게 파악하려고 들고, 어, 내 애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애가 지금 마음 상태가 어쩐지 이렇게 노력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관심 있게 가져주면 괜찮은데, 대부분 이제 아이가 뭐 이렇게 그런다 그러면은 엄마, 요즘 부모님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선생님이 우리 애를 잘못 본 거예요. 우리 애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제일 잘 알죠. 라는 반응이야. 그러면 이제 선생님도 할 말이 없고 위축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또 그 애는 아까 그 애는 이제 여자애고 남자애 같은 경우는 자퇴한 애가 있었어. 근데 어떻게 자퇴를 했냐? 걔도 이제 친구 관계나 이런 게 문제가 되게 많았는데 걔네 집도 멀쩡해요. 좋은 아파트 살고 부모님 직업도 있어. 아빠도 직업도 괜찮으셔. 근데 애가 자살이 또 학교 입학하자마자 떴어. 그래가지고 걔를 막 설득시키는데 애기가 그래, 회복이 안 돼 걔도. 그래가지고 어디 병원 학교 이런 데 나주에, 그니까 거긴 정신병원인데 국립병원, 나주 국립병원이, 그니까 그런데 또 보내고 연계해서 출석 인정을 겨우겨우 해가지고 이제 다니게 했는데, 근데 걔는 계속 자꾸 죽겠다고 해. 근데 이제 그러고서 뭐 학교를 전학 가고 싶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 아빠가 결국 어떻게 했냐면 애를 그냥 자퇴시키더라고요. 본인 그 창피한 거야. 그, 응. 우리 학교 말고 이제 더 안 좋은 학교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러고 막 그런다 그러니까 약간 그냥 자퇴시킬랍니다 그러고 자퇴를 시키더라고. 근데 그 애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데, 그 애는 이제 부모님의 그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부모님의 그 남들의 시선, 이목, 이런 것 때문에 내 아이의 마음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들은 조금 생각을, 아이 이제 쭉 키우시면서 그런 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의 그 부모님 자신의 마음을 좀 잘 들여다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혹은 내 아이를 키울 때 남의 시선 때문에 어떻게 키우고 있지 않은가.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애들은 상처를 받는다는 거지. 티가 안 나, 이게. 잘 티가 안 나. 이게 커서 티 나잖아. 애들 땐 잘 티가 안 난다고. 응. 그러니까 인성이랑도 관련이 있는데, 막 요새 이제 위쪽 지방에 막 학군지나 뭐 특히 뭐 이렇게 좀 돈 많은, 이렇게 조금 중산층 이상에 사는 그런 조금 집값이 높고 그런 동네에 사는 애들일수록 막 그런 얘기 흔히 있잖아요. 뭐 우리 아빠 차 벤츠다, 뭐 너 집 몇 평 사냐, 뭐 그리고 막 휴거라 그러고 막 그런 말 애들 막 쓴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런 건 거지. 연결이 돼 있는 거지. 부모님이 은연중에 그런 말들을 했기 때문에 애들이 그거를 알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자존감 얘기하다 그런 얘기까지 왜 하냐라고 싶으실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정말 자존감과 동떨어진, 자존감이 아주 부족한 아이들이 하는 말이지. 자존감, 자기가 소중하고 자기가 자신이 잘났는데 아빠 차가 얼마짜리고 집을 어느 동네 살고 그게 아니면 그 애를 무시하고 이런 행동을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인성이라도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야기. 요즘 애들이 얼마나 기가 차냐. 제가 어떤 애가 반장을 했어. 걔도 2년 정도 담임했던 애기야. 내가 걔도 부모님이 신경을 쓰는 애기였어요. 근데 이제 애가 막 성적이 좋고 이러진 않았지만 애가 성격이 괜찮고 애 친구들 사이에서 잘 지내고 이래가지고 내가 반장을 시켰어. 근데 이제 저희가 휴대폰을 걷어서 낸단 말이야. 아침마다 조회 시간에. 근데 애기가 휴대폰을 애들이 몇 명 꽁폰을 내고 그런 일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 근데 그 반장의 역할이 뭐야? 선생님과 애들 간의 그 가교 역할을 하잖아. 근데 이제 그런 반장 불렀더니 반장이 막 이렇게 뭐 얘기해. 근데 이제 폰 개수를 이제 세면서 꽁폰이 나왔는데 뭐 이상해. 그리고 봤더니 한 명이 그 꽁폰 주인이 누군가 하고 보니 몇 명 이제 범인 잡았는데 하나는 모르겠어. 뭐지? 그러고 봤더니 세상에 그 꽁폰을 낸 게 반장이네. 반장이야. 근데 심지어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오랜 시간 꽤 한 2주 넘게 그래갖고 그 반장이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기가 차가지고 그 애를 불러다가 얘기를 했지. 처음에는 이제 너무 혈압이 올라가지고 이제 화가 나는데 주체가 안 되니까 막 그러다가 이제 좀 화를 가라앉히고 다 따로 다시 불러가지고 땡땡아, 내가 지금 너를 혼내는 것이 아니다. 정말 네 마음이 네가 왜 그랬는지 나는 너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그냥 솔직하게 말해다오. 그랬더니 뭐라고 할게요. 제 저번 라방 들어오신 분들은 답을 알지. 댓글. 그 애가 나한테 뭐라고 했을까? 너 왜 그랬니? 라고 물어보니. 왜 선생님을 속였니? 왜 그랬니? 라고 물어보니 그 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했을까? 반장 아이가 꽁폰을 냈어요. 제 맘이죠. 그런 류의 대답들을 많이 하셨어. 지난번 못 들었어요. 들키지 않을 것 같아서. 제 맘이죠. 안 들킬 것 같아서요. 그치, 대부분 그런 행동을 할 땐 애들이 자기가 들킬지 모르고 그런 행동을 하죠. 응. 뭐라 그랬을까요? 그 애가? 선생님이 저를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서요. 선생님은 나를 믿으니까. 선생님이 저를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서요. 선생님은 나를 믿으니까. 선생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 내가 아니까. 요즘 애들이 그래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요즘 애들이 그래. 근데 더 웃긴 거 얘기해 드릴까요? 그 아이는 됐어요. 선생님은 나를 의심할 여지가 없으니까요. 스노우 레빈이 그걸 또 말하는 게. 근데 전 그 아이가 그걸 말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좀 무섭죠. 저 처음에 진짜 그 말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화도 안 나. 뭐라고 이걸 대답해야 되지? 이 아이한테? 아이인데? 학생인데? 선생님은 나를 의심할 여지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나를 얼마나 믿는지 아니까 자기는 그랬대. 그러니까 들키지 않을 거니까. 요즘 애들이 그래요. 놀랍죠? 아니, 근데 무서워요? 뉴스 봐봐. 더 무서운 일 더 많이 나잖아. 이러니까 그런 일들이 나는 거야. 응. 이러니까 그런 일들이 나. 요즘 애들이 그렇게 생각이 없어. 생각이라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 애를 2년 동안 제가 가르쳤는데 무슨 기분이 들었겠어요? 응. 정말 솔직하게 대답한 거야. 근데 나는 그 아이가 처음에 진짜 너무 어이가 없고 진짜 약간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왜
그 사람들 사기당하거나 이러면 이렇게 뒤로 넘어가서 혈압 올라가지고 이렇게 뒤로 쓰러지잖아요. 필터예요. 반장이 선생님께 화장실 물, 예, 그쵸. 러브다 공호님.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 뉴스 보면 우리 경악할 일 되게 많잖아요. 왜, 그렇지, 배신감이 들고. 응. 그 아이랑 나랑 그 반장이니까 난 담임이고 농담 따먹게 하면서 사이좋게 지났던 날들이 이렇게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어, 응, 그랬어. 그래서 근데 너무 솔직하잖아. 근데 그 어쨌든 걸린 게 그 아이 인생의 변곡점이 된 거지. 그러면서 근데 요즘 애들이 그래. 그렇게 자기가 뭐 생각한 거 있으면 그 뒤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리고 그 다 아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성숙돼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다 알아. 다 알아. 빨라. 요즘 애들 너무 빨라. 그래서 제가 이거 주대육아 시작할 때 우리 애들이 똑똑하지만 그리고 그 애는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 가 됐어요. 똑똑한 괴물이 되면 안 돼. 근데 그나마 너무 다행인 게 그 아이는 어쨌든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고 인성 지도를 통해서 잘 무사히 졸업을 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성 교육이 중요하고 자존감이 중요하고 회복 탄력성이 중요하고 왜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지 알겠죠? 저는 정말 그런 애들 너무 많이 이런 건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건 진짜 그냥 몇 개 기억나는 거 제일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실 것만 얘기하지 그 수년간 그 별별 일들 다 있는데 그런 경우 그런 애들이 많아요. 천지야 요새 애들이. 그리고 근데 아니 그 애 학교 가끔 인사 와요. 그리고 지금 이제는 말할 수 있다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 애도 인정했어. 자기가 그랬었다는 거. 예. 사람이 돼서 졸업을 했지. 그러니까 3학년쯤 되면 진짜 사람이 돼서 졸업해. 그러니까 그게 제 유일한 보람이죠. 그 사람 아닌 아이들 진짜 막 애기 같은 애들이 중3이면 등치만 컸지. 애들이 그러니까 모든 애들은 1학년이 되면 다 애기가 돼.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은 6학년이면 되게 애들이 다 컸다고 느낀대. 졸업할 때. 와, 이것들 진짜 사람 대학교 졸업하네. 근데 그 애들 똑같은 애들이 교복 입고 중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면 세상 애기거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야. 중3 애들 졸업할 때 중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다 컸다고 그래가지고 졸업을 해. 근데 고등학교 똑같은 애들 그 등치로 교복을 입고 고등학교를 입학하면 1학년들은 완전 풋풋해. 완전 애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갖고 3학년 때 이제 걔가 졸업을 잘했어. 잘 되면은 뿌듯하고 좋으니까. 근데 정말 그런 뭔가 걔가 그런 이슈가 없었다면 그 아이의 인생은 장담할 수 없죠. 응. 어쨌든 이건 이제 여담이고. 근데 그 애가 그냥 한 명이고 그 애 친구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전체적으로 그런다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응. 자존감. 슬프지만 여기 여러분들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아이들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평균적으로 자존감은 무슨 책에서 제가 예전에 봤던 책에서 봤는데 그게 그 책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네. 근데 하여튼 네 자존감이 슬프게도 언제 결정될 것 같아요? 댓글 정답 네 36개월 36개월 아이들의 자존감은 36개월에 완성이 된대요. 슬프신가요? 36개월. 36개월 이전에 완성이 된다고. 슬프셔요? 나 여러분들 슬프게 해드리려고 이 라방을 항상 하는 건 아닌데. 36개월. 근데 인생이랑 정답이 없죠. 이미 늦었? 지났어. 어쩔까요? 그러면 다들 들을 필요가 없나? 그러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건 아니겠죠? 늦지 않았어. 음, 회복할 수 있죠. 저는 언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지금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초등학교 아까 그 여자아이 초반에 들으신 분들 얘기 기억하시죠?
그 아이가 언제 그 일을 겪었다고?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이라 했어. 응.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그걸 뭔가 이렇게 아이 마음을 이렇게 단단하게 해놓지 않으면 이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슬프지만. 특별한 뭐 없이.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우리가 노력하면 그래도 아이랑 관계가 괜찮아. 사춘기가 오지 않았으니까. 아시겠나요? 응. 요즘은 사춘기가 빨라서 4학년 때 온다며. 그런데요. 그럼요.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빠른 건 아니지만 늦었다고 생각한 때는 늦었는데 늦었다고 해서 뭐 이기지 말란 법 없는 건 아니잖아요? 거북이는 그러면 결승선에 늦게 통과해야 되나? 늦게 가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응. 그러면 내가 이 라방을 하는 의미도 없죠. 36개월이면 다 형성돼서 다 끝났는데 그럼 니네 다 망했어? 뭐 이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그리고 교육의 힘이라는 게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교육의 힘. 교육의 힘을 믿습니다. 네. 자, 만 3세에 결정이 된대요. 근데 저도 이 책을 나중에 읽었는데 맞는 것 같아. 딱히 저는 뭐 달라진 게 없고 그냥 애기 어릴 때 그 모습 그대로 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 근데 이제 말을 하니까 더 그거를 확신을 가졌을 뿐, 뭐, 뭐, 달라진 건 없었으니까. 근데 일단 자존감을 높은 아이로 키우려면, 첫 번째는 그 키우려면, 그거에 대한 거를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비결이라고 말할 것까지는 없지만, 제가 채윤이 키운 얘기 할게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책에 나온 얘기예요. 자존감이 만 3세 안에 결정이 되는데 그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안정적인 애착 형성. 애착 형성 중요하다는 얘기는 우리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그쵸? 네, 수도 없이 들었죠? 들으셨죠? 우리 아이 애착 형성 안정됐나요? 댓글들 주세요. 애착 형성이 안정이 잘 됐어요? 자, 저는 아이를 기관에 일찍 보냈잖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제일 잘한 게 아이를 기관에 일찍 보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 나오는 육아서들에 다 어떻게 써있어? 애착 형성 때문에 부모가 무조건 키워야 된다고 나오죠. 어릴 때. 그게 쇄도까지인가요? 여러분들 보신 육아서에는 언제라고 써져 있던가요? 나 기억이 가물가물해. 댓글 좀 주세요. 육아서에 그렇게 나오잖아. 부모랑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해야 돼서 기관 일찍 보내지 말라. 주 양육자가 뭐 한 명이어야 된다.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애착 형성이 잘 된 건지 판단이 잘 안 돼요. 새돌이에요. 새돌이죠. 새돌 맞죠? 예, 보통 새돌에 애착 형성이.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 말이 맞네. 자존감이 새돌에 형성된다는 게 그거. 애착 형성이 잘 안 됐다는 거. 애매하시면 애착 형성부터 잘 하셔야겠죠? 예, 36개월까지 가정보육한다. 그렇지, 그렇지. 우리 다 이제 지난 세월에 읽었던 우리 육아서들의 기억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복습 시간. 예. 응. 주 양육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는 그것에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고 지금 생각했을 때 기관을 보낸 게 제일 일찍 보낸 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꼭 엄마가 아니어도 거기 선생님들이 아이를 예뻐해줬기 때문에 기관에서 그렇지 일찍 보내면 큰일 나듯이 말해요. 나는 남들이 말하는 거 안 듣고 나 줏대 있게 키우는 게 목표고 줏대 육아 하잖아요. 줏대 육아 했어요 그때도. 잘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번 사교육 라방 들어오셨을까요? 스노우 레비님? 제가 우리 애기 요미요미 보낸 얘기 했었죠? 분리가 돼야 돼. 엄마랑 잘 떨어져야 돼. 제일 극단적으로 빨리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거예요. 애착 형성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엄마가 잠깐 떨어져 있어도 스스로 그 선생님하고 수업 잘하고 모르는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엄마가 여기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는 거를 애가 정확하게 그 신뢰가 있고 엄마가 잘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씩씩하게 나 갔다 올 수 있어? 그 분리가 잘 되는지 그게 애착 형성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가장 쉽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빠르게, 그냥 쉽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확인하는 방법. 분리가 잘 되는지. 그리고 분리도 잘 되고, 거기서 성실하게 이제 잘 됐을 때 자기 과업을 다 수행하고 나오고, 응. 평소에 일도 찾지 않아? 평소에 일도 찾지 않아요? 하준이 엄마. 어. 아니,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수업하고 속된 말로 그럴 때 애기가 잘하고 와서 분리 잘 되고, 그러고 이제 그거 할 때 엄마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이렇게 나 해가지고 엄마한테 보여줄 거예요. 뭐 이렇게. 자기가 한 거를 또 인정받고 싶어 하고, 엄마 아빠가 자기가 없는 공간에서 표현할 때 그리워하고, 어디 나갔다 와도 신경 안 쓰는 건 안 되죠. 만났으면 엄청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해야지. 예. 분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만났을 때 너무 이제 그동안 못 봤던 거에 대한 그 기쁨과 사랑이 있어야지. 네. 일단 그렇고 안정적인 애착 형성이 전제 조건이고 그 자존감을 이제 키우게 높게 하려면은 긍정적인 아이로 키워야 돼요. 수업하는 데 가면 뒤도 안 들어보고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조금 굳이 비교를 하자면 채윤이는 들어간다 할 때 하트하고 들어가요. 엄마 나 갔다 온다 하고 사랑해 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다시 들러가면 세상 반가워라 하면서 쫓아와. 이렇게 달려와. 또 사랑해 해. 그러면서 엄청 자랑스럽게 막 이거 했다고 막 자랑해. 일단 근데 그거는 성향 문제일 수도 있어. 그냥 표현을 그렇게 남자이고 또 딸이고 막 이러니까. 그거는 약간 성향이 그냥 다른 걸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어, 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다들 이해 안 되시나요? 그냥 쭉 하다가 또 얘기할게요. 네. 첫 번째 긍정적인 아이로 키워야 돼요. 그 말인즉슨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알도록. 감사한 상황이 됐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줄 알고 미안한 상황이 됐을 때도 미안하다고 사과할 줄 아는 아이. 하맘님 똑같아요. 그럼 잘 된 거예요. 애착 형성. 감사하는 상황이 됐을 때 감사하다고 말할 줄 알아야 되고 미안한 상황이 됐을 때 뭔가 잘못했을 때 그쵸.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잘 그러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돼요. 제가 말할 때 감사한 걸 감사하다고 말할 줄 아는 아이, 미안한 것도 미안하다고 다시는 이렇게 다음엔 안 그러겠다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말할 줄 아는 아이. 그리고 딸은 예민하게 키우면 안 돼요. 좀 무던하게 키워야 돼. 여자들의 기질 자체가 원래 남자들이랑 약간 다르잖아요. 여자들의 기질 자체가 남자들이랑 약간 다른데, 우리 여자들이 더 예민하죠? 근데 원래도 그렇게 타고난 성향이 예민한 것을 엄마가 선생님께도 가족 자랑을 많이 한다. 자존감이 높은 애기죠. 하맘님. 아주 좋은 신호예요. 가정이 일단 화목해야 돼. 전제 조건. 그리고 긍정적인 아이로 키워야 되고, 하여튼, 그치. 여자애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자애들보다 더 키우기 힘들다는 결론을 저는 얻었어요. 딸이 키우기 훨씬 힘들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야. 여학생들 지도하기가 더 힘들어요. 저는. 근데 어쨌든 딸은 원래도 예민한 성향을 여자는 여자란 존재는 그렇게 갖고 있는데 부모가 그렇게 이렇게 벌벌벌벌 하면서 속된 말로 이제 그렇게 키우면은 더 그렇게 돼. 그래서 무던한 아이로 키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 안에서 자율성을 좀 보장을 해줘야 되고 애를. 그런갑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러니까 뭐 그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애기 뭐 손에 묻는 거 엄청 싫어했다 그랬잖아요. 계속 닦아주고 물티슈 이런 애였단 말이에요. 예민해가지고. 그래서 요미요미 보냈다 그랬잖아. 어떻게 그거를 다 닦아주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마찬가지야.
얘가 지금 유치원에 다니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어. 집에서 이렇게 뭐 먹을 때마다 뭐 묻었다고 옛날에는 입에 묻은 것도 바로바로 닦아달라고 한 애기였어요, 우리 애기가. 그렇죠. 스노우 레비님 맞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얘기에 일맥상통한 건 뭐냐면, 엄마가 안 그래야 애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예민해? 그럼 엄마가 예민할 확률이 높고 엄마가 예민하게 이렇게 발 동동 구르고 이렇게 무슨 일이 상황이 닥쳤을 때 엄마 표정이 굳어지고 이렇게 엄마 표정이 싹 변하는 걸 애들은 다 알아요. 애도 같이 그런 성격으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거 애 자존감을 높게 하고 싶으면은 엄마 아빠 자존감이 높은지 일단 제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엄마 아빠 회복 탄력성이 높은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극복해내는 능력 엄마 아빠 회복 탄력성이 높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애가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그거부터 올리시기를 권해드리고 여튼 묻어난 애들로 키워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기다릴 줄 아는 애로 키워야 돼요. 기다려야 돼. 이게 요즘 애들이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진 가장 큰 이유가 나는 그거라고 생각해. 기다릴 줄은 몰라. 그 왜 만족지연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그 머시멜로우 법칙 있잖아. A그룹한테는 머시멜로를 하나 주고 이거 10분 동안 안 먹고 기다리고 있으면 2개 줄 거야. 라는 전제 조건을 줬는데 A그룹 애들은 그냥 먹었어. 그리고 B그룹 애들은 정말 10분 동안 안 먹고 기다렸다가 2개를 먹었어. 그랬는데 그 B그룹 애들이 훨씬 그 자존감이나 그런 게 높다. 라는 결론이 나왔잖아요. 연구 결과예요. 이거 이따 추천해드린 책에 다 나온 내용인데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렇지. 자기 차례도 그렇고 부모나 선생님이 기다리라고 했으면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초딩들이 지금 애들이 다 그래. 왜 그러냐? 요즘 그러니까 저는 외동인 것보단 2 이상인 게 무조건 낫다라고 이제 낳고 나서 저도 원래 외동 확정이었다가 2을 낳은 사람이지만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잘 제가 늘 저는 안 놀아주는 엄마예요. 잘 놀아줘야 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세요. 부모가 애가 요구사항을 그때그때 해결해 주니까 애들이 대부분 기다릴 줄을 몰라. 못 기다려요. 참을성이 없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는 거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은데 세상에는 기다리는 동안 자기가 이제 다른 뭔가 스스로의 즐거움을 찾거나 기다리는 것도 인내잖아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 나가는 건데 기다릴 틈이 없는 애들은 빨리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게 빨리빨리 해결이 되나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죠.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근데 집에서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다 자기 뜻대로 다 해준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가 이제 기관을 가면 애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친구와의 갈등도 일어나고 선생님과 갈등도 일어나고 이 차례를 배우려고 센터를 다녀? 뭔가요? 무슨 센터를 가는 거죠? 이 기다리는 법을 알기 위해서? 무슨 수업을 하는 거죠? 정말 저도 충격적이네요. 집에서 가르쳐야죠. 네, 집에서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아이한테 기다리게 하는 방법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째냐 5번째냐 5번째가요? 예, 사회성이 중요해요. 근데 이 사회성도 그렇죠. 그네 차례 지키는 거 가르치는데 몇 개월 걸리죠. 그렇죠. 가르쳐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태어나서부터 응애응애 태어났는데 잘 기다리는 애는 없어요. 물론 그런 애들 보고 이제 순하다고 우리가 칭하지. 애기 순둥이라고 순하다고. 근데
그러면 반대로 말합시다. 그 태어날 때 순했던 그 이쁜 애기는 어디 갔냐고, 나중에. 좀 키웠더니. 안 웃기신가요? 나 이거 좀 웃기는 포인트인데. 아니, 그 순했던 애기는 어디로 갔냐고. 순했던 애기들 많아. 아닌가요? 근데 좀 키웠는데. 세상 그 옛날에 애기 때 순했던 애기는 어디로 가고. 지금은 좀만 뭐 하면 울고 막. 못 기다려가지고 막. 난리. 그 나의 사랑스럽던 그 아이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건가? 그 애기 때. 이쁘고 귀엽던. 그런 생각이 안 드셨나요? 다들? 우리 애 다들 한 번씩 그런 시기가 올 텐데. 왔었어, 4살에. 작년에. 미치는 줄 알았어요. 얘는 왜 5살이 미운, 미친, 5살 이러잖아요. 오춘기라고 하잖아. 아니, 우리 애기는 사춘기가 왔었어. 4살에 그랬어요, 4살에. 그런 시기가 한 번씩 다 있죠. 근데 하여튼, 기다리는 거를 그걸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조리원에서 제일 울면 냅두네. 제이히히케이님. 몇 개월일까요? 계속 말해도 안 먹히고. 네, 저는 이유 없는 걸로 울면 냅뒀어요. 그리고 그 아이 마음이 진정되고 난 다음에 얘기했어. 우리 아이 찹쌀떡이라는 분이 쓴 우리 아이 때 거부 고집을 다루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이히히케이님. 그 책 읽어보세요. 네. 그 책 읽어보셔요. 우리 아이 때 거부 고집을 다루단가? 맞나요? 이 책 아시는 분들 댓글 좀 주세요. 맞다고? 그 책 한번 읽어보세요. 떼쓰는 거, 우는 거는, 그런 거, 훈육은 그 책 읽어보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나와 있어요. 저도 그 책 도움 받았어. 그 다음에, 누가 댓글로 좀 써주시면 감사해요. 우리 아이 때 거부 고집을 다루다. 맞나? 제목 이거 맞나? 오세 아들 맘이에요. 친구가 놀자고 했는데 친구 엄마. 예, 맞죠? 그 책. 그 책 읽어보세요. 그 책은 돈 주고 사셔도 안 아까워. 네, 찹쌀떡 육아. 예, 맞아요. 그거 읽어보세요. 우리 아이가 아직도 울거나 떼를 쓰고 있다. 그러면은 그 책 사서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회성이 중요한데 이게 제가 아까 말한 거. 기관생활 저희 애들은 일찍 했잖아. 10개월. 둘째 윤희 2호는 8개월. 막 이때부터 했잖아. 애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 놀이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선생님 어른들을 통해서 사회성을 본능적으로 배워. 그 환경에 처해져 있으면. 그니까, 그리고 100% 그 엄마 주 양육자가 애랑 애착 형성이 중요한데, 애들은 참으로도 신기한 것이 내 뱃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인 걸 알아. 그니까 엄마가 정말 양보다 질이라고. 저는 그리고 채윤이 때는 3개월 만에 제가 복직을 했잖아. 4개월 만에. 그러니까 애를 하루에 볼 시간이 재우고 이러니까 씻기고 재우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얘랑 교감하면서 하는 시간은 하루에 1시간도 안 됐었어. 그 어릴 때. 근데도 양보다 질이라고 눈을 맞추고 정말 꼭 껴안아주고 이렇게 놀아줄 때 한 15분을 놀아주더라도 정말 제대로 놀아주고. 사회성이 중요해요. 근데 이 사회성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말이랑 아주 이게 또 연결이 되네. 엄마 아빠 사회성이랑도 연결이 돼. 그러니까 속된 말로 엄마 아빠가 사회성이 떨어져요.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낯을 많이 가려. 근데 애가 사회성이 쾌활하게 있길 바라는 건 저는 그건 좀 욕심이라고 생각해. 근데 왜 사회성이 중요하냐?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 할게요. 인간의 몇 가지냐? 하나, 둘, 셋, 넷, 다. 인간의 5가지 욕구가 있죠. 5대 욕구. 제일 하위 욕구부터 말할게요. 생리적 생존의 욕구. 자, 이 표 보시면서 이렇게 삼각형 피라미드 모양으로 봤을 때 인간의 하위 욕구, 생리적 생존의 욕구. 2번째, 안정감, 안전의 욕구. 애착 형성 이런 거 다 연결돼 있죠. 그 다음에 소속감의 욕구.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소속감의 욕구. 그 다음 그 위, 2번째. 3번째가 소속감의 욕구고, 2번째, 인정의 욕구. 5번째, 자아실현의 욕구. 첫 번째, 자아실현의 욕구. 그러니까 최고위. 인간의 그 가장 고차원적인 욕구가 자아실현의 욕구죠.
근데 봅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생리적 생존, 그 다음에 안정감, 안전. 이거는 집에서 충분히 어릴 때 해주는 거죠. 이게 아까 애착 형성이 잘 됐냐? 기본적인 어릴 때 아기 때 기본적인 애착 형성. 이거는 꼭 부모가 아니어도 어린이집 가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찍 보낸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으면 이해되셨다고 이렇게 댓글을 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힘이 나니까. 그러니까 진행을 하니까. 생리적 생존, 기저귀 잘 갈아주고 밥 잘 먹이고. 그 다음에 안정감, 안전. 내가 어린이집에 있어도 안전하다. 내가 스스로 안전하다. 그리고 어린이집 담임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그러면 이 욕구만 해결되면 되는 거야, 인간이라는 건. 근데 굳이 엄마여야 될 필요가 있냐는 거야. 반대로 말하면 제가 그 일찍 보낸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내가 너무 몸과 마음이 심신이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애기한테 짜증 부릴 바에야, 짜증 부리고 애한테 성질 낼 바에야 어린이집 가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여러 명이고 그 힘듦을 좀 분담할 수 있잖아. 그 선생님들은 짜증을 안 낸다고 애를 예뻐해줘. 그리고 막 놀이감을 막 제공해줘. 그러면 훨씬 낫다는 거죠.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 짜증낼 것 같으면, 엄마가 힘들면. 근데 육아가 체질에 맞으시는 분들이 있어. 아이 키우시는데 나 아기가 너무 예쁘고 그냥 그 보는 것 과정만으로도 너무 즐거워? 그러면 상관없고. 이해되셨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일찍 보내셔도 절대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다. 그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일단 이거 1번, 2번은 내가 하고 어린이집 기관 선생님도 해줄 수 있어. 1번, 2번은.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세 번째부터야. 소속감의 욕구, 소속감. 요것도 기관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인정의 욕구. 여기서부터 고차원적이죠. 우리가 홈스쿨을 해야 되는 이유도 연결이 돼. 인정의 욕구. 홈스쿨을 하든 사교육을 하든, 제가 저번에 사교육 저 과자 먹는 마음으로 시킨다 했잖아요. 사교육을 가서 뭘 대단히 그 지식을 배운다는 게 보다는 저는 거기 가면 선생님들이 예뻐해 주잖아, 얘를. 나는 그게 참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 부모님 말고 얘의 어떤 행동과 얘의 어떤 결과물이나 얘의 어떤 것의 그 과정에 대해서 칭찬해줄 누군가가 한 명 더 있다는 얘기잖아. 부모, 기관 선생님 말고. 칭찬을 그냥 계속 많이 받는 거예요, 여기가. 응. 그러니까 인정받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건 하나의 인정을 받으면. 그럼요. 지금 제가 여기 하는 거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이란 이 욕구들이 있고 이 욕구가 꽉 채워진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고 그 행복한 사람이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 감사하다는 걸 감사하다고 말할 줄 알고 미안하다는 걸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알고 자존감이 높은 거죠. 네. 소속감의 욕구. 아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요거. 그리고 인정의 욕구. 많이 아이의 작은 것도 칭찬해주세요. 뭘 해오면.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우리도 마찬가지. 혹시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 워킹맘 분들 계신가요? 아이 자존감에는 개인적으로는 엄마가 워킹맘인 게 낫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엄마가 일을 행복하게 하고 계시면. 왜냐면 엄마가 자아실현을 했으니까. 엄마가 소속감이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죠. 엄마가 밖에 일을 하면서 뭔가 활력이 있고 엄마가 아이 엄마로서만 집에서만 혹은 남편한테로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어디 나가서 누구 엄마가 아니라 내 이름 석자로 불리고 누구누구 씨라고 불리고 누구누구 선생님이라고 불리고 누구누구 그러니까 아이 엄마 누구 아내 이렇게 불리는 거 말고 엄마가 엄마 스스로 자신으로서 서서 엄마가 인정의 욕구가 채워져 있고 엄마가 자아실현을 하시면 아이도 그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이제 뭐 잘 먹고 기관도 잘 적응해서 다니고 한다면 차라리 뭔가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 엄마가. 응. 아이가 기관 잘 다니고 있으면.
네. 아이가 기관 잘 다니고 있으면 꼭, 그러니까 엄마가 당장 오늘 내일 나가서 뭐 돈을 벌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떤 활동을. 이해되셨나요? 나 자꾸 이해되셨나요? 이런 말투 좀 그런데. 이게 오늘 주제가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딱 떨어지는 주제가 아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양해 부탁드려요. 피드백을 주셔야 이렇게 계속 말해도 쭉 말해도 되는지. 그러니까 오늘 좀 속도감이 지금 떨어지잖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주제가 약간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인간의 5대 욕구를 잘 집에다가 표를 한번 그려보시고 인터넷 뒤지면 나와요. 예, 예. 과연 나는 이러고 있는가를 점검해보시고 부모의 에너지가 애한테 다 전달이 되니까. 그렇죠. 꼭 자아실현이 근데 사회생활 하면서 자아실현을 하는 거예요. 제이히히케이님. 이게 꼭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히 나가가지고 엄마가 돈을 벌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해되셨죠? 오늘이 제일 어렵죠. 예, 어려운 주제라서 이게 내가 막 후루룩 말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야. 네네. 이게 후루룩 말한다고 제발 좀 잘 오늘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엄마도 그런지 일단 점검을 해보시고 그 다음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회복탄력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존감 말고 자존감이란 말은 많이 들으셨죠? 회복탄력성의 정의. 스트레스를 감내하는 능력.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스트레스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겨내는 능력. 그런 거를 이제 회복탄력성이라고 하는데 그 요소 3가지가 있어요. 자기조절력, 감정조절, 충동통제, 원인 분석. 네,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극복하는 힘, 맞아요. 자기조절력, 그 회복탄력성 안에 3개가 있는데 자기조절력 항목에 네, 감정조절, 충동통제, 원인 분석. 어떤 화가 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스스로 감정 조절이 되고 충동이 내가 진짜 이거 막 하고 싶은데 통제가 되고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할 수 있고. 그 다음 2번째 대인관계. 소통, 공감, 자아 확장. 소통, 공감, 자아 확장. 그 다음에 긍정성. 자아 낙관성, 생활 만족도, 감사. 이거 아까 제가 다 했던 말들이죠. 요게 있어야지 회복 탄력성이 높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회성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간혹 저는 그런 말들 들으면 좀 안타까워. 부모님들이 요즘 세상이 뭐 직업이 다양해졌는데 애기가 저는 사회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애기가 공부 잘하면 뭐 연구직도 있고 교수도 있고 꼭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하는 직종을 꼭 가져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 스트레스 받으면.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무슨 뭔 대화 끝에 그런 분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난 그 얘기 듣고 조금 그랬어. 사람은 행복감을 어디서 느끼냐면 이렇게 누군가와 소통했을 때 행복감을 느껴요. 아까 인간의 그 5가지 욕구 거기에 나오잖아. 소속감의 욕구. 뭐 교수 연구직 말하는. 그러니까 자기 지위가 높은 것과 행복한 것은 조금 다른 거라는 거예요. 소득이 높고 지위가 높고. 그럼요. 사람이랑 어울려야 사람이 행복해진다니까. 사회성이 대인관계 능력이 거기서 위기 상황을 잘 해결하고 자기가 그 능력을 장착하고 있어야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얘기가. 그러면서 자존감이 높아진다고요.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사회성을 장착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나는 그런 성격이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꾸 회피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위기 상황이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내 뜻대로 되나? 그리고 세상 정말 혼자 살 수 있어요? 저 정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 최대한 사람을 아무리 덜 만나고 산다고 노력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들도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걸 피해갈 수 있나요, 우리?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이 굳이 그렇게 살 이유가 있나요? 어떤 말씀이신가요? 꼭 많은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살 필요가 있냐고? 그것이 너무 피곤하면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아이 자존감이나 행복감이나 인생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뭔가를 실현하려면 대인관계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지 애가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현실 나방이니까 닦아놓고 말할게요. 전형이 그렇게 되고 있잖아. 이제 수능만 정시가 30%밖에 안 뽑잖아요. 수시로 뽑잖아, 70%. 그 말인즉슨 아이의 인성이나 아이의 대인관계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는 얘기죠. 사회성을. 입시에서마저도. 혼자 잘나서 혼자, 그쵸. 혼자 잘나서 혼자 그렇게 살 이유가 있냐는 거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그런 사람들 있긴 있어. 있죠. 많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 대인관계 능력이 근데 사실 우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일이 힘드나 사람이 힘들지? 그 말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나요? 댓글 좀 주세요. 그쵸. 혼자 살면 재미가 없지. 원이트리님, 맞아요. 정답 얘기하셨어. 혼자 살면 재미가 없어. 그니까 제가 사람의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이 돈에만 있지 않다라는 얘기도 그런 거예요. 학교 안에서 일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떨리고 떨다. 응, 맞아. 그럼요. 그러니까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이 힘드나요? 사람이 힘들지? 그쵸? 그쵸? 뮤님 맞아요? 그쵸? 일은 어디나 힘들어요. 일은 어차피 힘들어. 그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은 우리가 취업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 직장에 취직을 했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 다 지금 또래가 우리가 막 50대, 60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 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이 되게 돼 있어. 우리가 행여 사고 치고 실수해도 그 집단 지성의 힘으로 그리고 책임은 윗사람이 지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일은 어떻게든 해결이 된다고. 그런데 사람은 해결이 되나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근데 그 대인관계 능력이 얘기가 좋으면은 그리고 사람 때문에 항상 문제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해결하는 능력이 좋은 애들이 회복 탄력성이 좋은 거지. 이해되셨나요? 자꾸 나 이해되셨대. 나 미치겠어. 아니 오늘 주제가 진짜 좀 어려워서 그래. 그렇죠. 여초회사에서 일하면 기빨린다 그러고 간호사 집단이죠. 그 병원에서 그러면 기빨린다 그러고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라서 조금 덜한데 초등은 진짜 그래요. 초등 여자 선생님들 막 기빨린다 그러고 사람이 힘든단 말이야.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뭐냐면은 그 영향 요인 이거를 결정 짓는 게 자기 수용, 2 개인적 성장, 3 삶의 목적, 4 환경 통제, 5 자율성, 6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이게 또 나오네. 계속 나와. 내가 오늘 이 책을 계속 읽으면 여러 권을 읽으면서 막 계속 난 이제 아는 거지만 계속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하려고 정리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희망을 또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회복 탄력성. 훈련에 의해 뇌를 재구조화할 수 있어요. 훈련에 의해. 잘 지낸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믿으셔도 돼요. 근데 아이들이랑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상담하실 때 물어보세요. 애들이랑 어떻게 지내는지. 훈련에 의해 내 뇌를 재구조화하는 거예요. 타고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키우시면 높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훈련에 의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거, 그런 거죠. 기다리는 것도 훈련이야. 기다려봐야 기다릴 줄 알아.
근데 과연 요즘 젊은 엄마들이 아이가 기다릴 틈을 주나? 그걸 우리 잘 점검해 봅시다. 기다리게 해야 돼요. 예, 훈련에 의해 내 뇌를 재구조하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아까 이 책에 이제 이 책들 다시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예체능 같은 거, 운동선수가 운동을 막 해. 그러면 근육이 붙잖아요. 예, 예. 근육이 붙잖아. 어떤 운동을 막 해. 팔을 뭐 예를 들어 카누야. 그럼 카누를 막 열심히 이렇게 팔을 조정을 막 해. 그러면 여기에 근육이 붙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훈련에 의해서 뇌도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것을 극복해내는 힘. 그러니까 긍정적인 아이면은 긍정적 기제가 이렇게 뇌에 심어져 있는 애들은 그 다음에 그런 상황들이 와도 그냥 그렇게 극복을 잘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키울 수 있다는 거야. 자기 조절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대인관계 능력이 있는 거야. 왜 잘 지내는 애들 있잖아요. 애들이랑 잘 지내고 어른들한테도 싹싹하고. 응. 그게 타고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상대 공감 능력. 그러니까 사회성이죠. 남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애들은 높은 확률로 자기 아까 말한 뭐 감사하다고 말하거나 미안하다고 말하거나 스스로 자기 표현도 못해. 남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자기가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유기적이에요. 남에 대한 감정도 공감 못하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몸에 배게하고 내 뇌에 배게하는 거래요. 이 회복 탄력성이.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야. 자꾸 그래 버릇하면서. 자꾸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어 버릇하면서 위기 상황이 닥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야. 인간, 이렇게 성인 되면. 애기가. 이해되시나요? 속된 말로 시험 한 번 말아먹어도 아까 그 얘 학생 중에 그 애기 얘기 안 했구나. 공부 되게 잘하는 애기가 있었어. 반장이고, 여자이고, 얼굴도 이뻐. 그 아이는 우리의 기대주. 근데 그런 스트레스를 걔가 받아본 적이 없는 거지. 살면서. 그 정도로. 얘는 너무 좋고. 엄마랑 선생님, 아빠랑 선생님 다 반대하고. 헤어지라 그러고.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걸 알고 기다려야 될까요? 기다리라고 하면 거부부터 시작한 왜 기다리란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죠. 예를 들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냥 일부러 그런 상황을 처음에는 만들었어요. 어릴 때는. 예를 들면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어. 애가 뭘 해달래.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해줄 수가 없잖아요. 엄마 이거 설거지 다 하고 해줄게.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엄마도 엄마의 나름을. 응. 이거 다 하고 해줄게. 그리고 뭐 해달라 그러면 엄마 뭘 하고 있을 경우는 그거 지금 해줄 수 없어. 그러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의도한 거인지 모르게. 근데 엄마는 저는 의도한 그런 기다림의 그런 걸 많이 만들어줬었어요. 응, 어릴 때는. 그리고 이제 커서는 말이 통하니까 그냥 설명해서 기다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쓸데없이 기다리라고 하시면 안 되죠? 금방 해줄 수 있는 거는 금방 해주시되 막 엄마가 왜 이렇게 빨리빨리 해줘야 된다는 강박에서 일단 벗어나란 얘기예요. 벗어나시란 얘기예요. 근데 요즘 엄마들은 그거에 약간 사로잡혀 있으시더라고. 애한테 애가 뭘 요구하거나 애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말을 하면 그거를 빨리 해줘야 된다라는 약간 강박이 있는 엄마들이 많으시더라고. 그거 빨리 해결 안 해줘도 돼요. 좀 천천히 해주시고 느긋하게 움직이셔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걸 애기가 빨리빨리 해달라고 한 때도 있었는데 저희 애기가 그럼 저는 그랬어요. 기다려. 엄마 지금 하고 있어. 하고 있으니까 내가. 기다리라고. 기다리라고 그냥 했어요. 내가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하고 있는데 시간이, 예를 들어 밥해, 뭐 먹을 거를 해달래. 그거 되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하고 있었으면 난 내일 먼저 해결하고 그걸 해줬다고.
그니까 그게 제가 아까 그래서 그 말이 이게 다 연결되는 말인데 엄마가 행복해야 애도 행복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주도 인생을 사세요.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있었어. 근데 애기가 뭘 갑자기 치고 들어와. 내 인생에서는 걔가 나한테 갑자기 말한 거잖아요. 뭐 해달라고 요구한 거잖아. 내 거 먼저 하고 걔 거 해주는 거예요. 기다려야지. 예. 그 다음 여튼 근데 이제 이래서 여기에 뭐가 나오냐. 다중지능 이론. 다중지능 우리 많이 들어봤죠. 영아 다중 책도 있잖아. 언어, 논리, 수학, 시각, 공간, 신체, 운동, 신체는 운동이고, 대인. 대인은 자기이해 지능, 그다음에 자연지능, 음악지능이 있는데, 자기이해 지능이 좋은 애들이 EQ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 애들은 EQ가 높은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말은 그 아이의 공부지능 거기서도 말했죠. 지금 이거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어. 계속. 오늘은 공부 얘기 안 한다고 했는데 연결이 되고 있다고. 아시겠죠? 자기 이해 지능, 자신의 충동 통제, 감정 조절 능력. 그게 EQ래요. 그게 EQ라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성 교육을 꼭 해야 되고 인내심을 꼭 길러야 되고 기다릴 줄 아는 아이로 만들어야 되고 자기 스트레스를 조절할 줄 아는 아이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무라고 의무사항. 아시겠죠? 네, 자기 감정 조절을 할 줄 아는 아이로. 자기가 열받는다고 계속 언제나 화만 낼 순 없잖아요. 요즘 근데 그런 거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오죽하면 분노 조절 장애라는 단어가 생겼잖아요. 아닌가요? 그럼 또 반대로 말할게요.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그런 병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죠? 아이를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다 연결돼 있죠. 이해되셨나요? 요즘 애들이 왜 그런지. 아까 우리 제자 얘기 다 연결돼 있죠? 이해되고 있나요? 댓글들 좀 주세요. 다들 너무 주무시나? 그러니까 어른들이 분노 조절 안 되는 사람들이 많고 그 분노 조절 어른들 엄마 아빠 감정 성인들도 엄마 아빠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애기도 그렇게 똑같이 키워서 애들도 그러고. 지금 벌써 12시인가요? 어머 세상에.